아이닉 5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띵띵띵 하면서요. 네, 동네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면서 야간 비행의 시작을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조용하니까는 뒤에서 약간 잡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안전벨트 클립, 뒷좌석 그 안전벨트 클립이 뒷좌석 그 뒷부분 플라스틱에 닿으면서 나는 소음이거든요. 약간 디테일한 그 부분에서 이렇게 잡소리가 나서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네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 과속 방지턱을 좀 차가 없을 때 이렇게 좀 한번 넘어가면서 시작을 합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주 단단하면서 부드럽게 잡아주는 고급진 승차감이 아닌가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네, 참 저는 이런 승차감 참 좋아합니다. 저 잡소리는 좀 잡아야겠네요. 네, 뒷자리 잡소리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좀 보시면은 요 클립이 이 판넬하고 이렇게 닿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달그락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지 클립 뒤에 이렇게 천을 덧대가지고 소리가 안 나도록 설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그 뒤로 가 있으면은 이 클립과 패널이 같이 맞닿으면서 예, 이렇게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도시고속도로에 올라왔는데요. 참 조용하죠. 이 디지털 백미러,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제 조금 제가 이게 익숙해지긴 했는데요. 얘가 이제 차선을 바꿀 때 거리 감각이 잘 없어요, 사실. 평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깜빡이를 켜면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주황색은 가까워진다는 거고, 빨간색은 여기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차가 걸려 있으면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으니까 저쪽에도 나오죠. 가도 된다. 이제 요걸 보고 이제 가능을 하면은 어느 정도 그 거리감은 이제 익숙해지더라고요. 근데 가장 난감한 부분이 제가 거의 이제 서 있는 상황에서 다른 차선으로 끼어들어야 할 때, 그럴 때 이제 오는 차들의 거리와 그 오는 차의 속도를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는 좀 안전상으로는 좀 저한테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저랑은 안 맞는 걸로 결론을 좀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요, 이 차의 그 엑셀 감도가 상당히 둔합니다. 지금 에코 모드에 놓고 있는데요, 이거를 스포츠 모드에 좀 놔야지 기존에 익숙하던 내연기관 차량의 그 시내 엑셀 감도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엑셀 감도를 둔하게 해놨을까요? 뭐 전비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전비 때문이기도 한데 벌써 지금 에코로 놓으니까는, 스포츠에서 에코로 넘어가니까 확 그 둔감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제한속도 이하로 달릴 때는 그렇게 뭐 불편함이 없는데, 이 악셀 반응이 살짝 둔한 거, 그래서 좀 더 깊이 밟아야지 차가 나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 밟으면은 꽤 시원하게 나간다. 이제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차 무게가, 이 차는 1950kg, 거의 2톤이 나가고요. 근데 출력이 160kW, 217마력이니까는 센 편이 아닙니다. 토크도 36밖에 안 되고. 그래서 스포티한 성능을 여기서 힘으로 직발 성능을 기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제가 그거는 이제 와인딩이나 좀 세게 있다가 몰아보면서, 또 이게 과연 힘이 충분한가 모자란가, 그 부분은 따로 또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보스 오디오입니다.
제가 제 그 SNS 계정에 원래 보우스라고 발음돼야 할 그 이 현대의 그 보스 오디오 시스템 사운드가요. 보스 오디오 시스템 사운드가 무슨 스피커에다가 입을 덮어놓은 것 같다, 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소리가 좀 둔탁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보스 오디오는 이렇게 지금 사람 목소리, 보이스가 잘 부각되는 좀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저는 저음하고 고음을 극단적으로 높이고 중음은 그대로 두는 그 V자형 이퀄라이저 세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들을만 하네요.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또 이런 노래 들으면서 가니까 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들으면서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아이오닉 5의 헤드램프 패턴을 보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밝지가 않았어요. 이게 또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고 아주 최신 그건데 왜 이렇지 하고 제가 좀 80km 판단을 해봤더니 좌우로 엄청 넓습니다, 조사 패턴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쪽 왼쪽에 중앙분리대 벽과 지금 오른쪽 보세요. 숲속까지 아주 넓게, 굉장히 넓게 비춰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넓게 고르게 비춰주기 때문에 도심에서 환한 거보다는 이런 이제 가로등이 없는 고속도로에서 특히 차선이 넓은 데서 주변까지 환하게 비춰줘 가지고 시야를 더 확보해주는 그런 성능이 뛰어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벌써 이제 가로등 불이 들어오면요, 뭐 소렌토나 다른 그런 LED 헤드램프처럼 그때도 빛나는 게 아니고요, 이때는 벌써 다른 불빛에 이제 감춰져 버리죠. 그만큼 그 빛이 아주 밝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옆으로 넓게 비춰주니까는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 데선, 가로등이 없는 길에서는 아주 유용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오닉 5는 조용한 차입니다. 일단 배터리가 아래 깔려 있으니까 아주 훌륭한 바닥 방음제가 되겠죠. 그래서 조용하고, 그리고 유리창에서 들려오는 외부 소음도 굉장히 잘 컨트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널 안을 들어가도 소음이 그다지 거슬리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지붕 그 쉐이드는 지금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이걸 닫으면 조금 더 조용해질까요? 네, 닫으면 조금 더 조용해지는 것 같네요. 터널 안에서도 제가 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외부 방음, 외부 소음 유입 방지에는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 괜찮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1, 2열이 전부 다 이중 접합 차음 유리더라고요. 1열뿐만 아니라 2열까지. 요즘 이제 그것도 기본이 돼가나 봅니다. 이게 이제 외부 특히 바람 소리나 창문에서 들려오는 그 소음 막는 데는 진짜 최고의 효과를 주거든요. 이런 게 또 조용하니까 또 차가 또 쾌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모로 마음에 드는 차입니다. 네, 가속 성능 나쁘지 않은데요? 최대 토크가 높건 낮건 간에 출발하자마자 제로 RPM부터 최대 토크가 터져 나오는 전기 모터의 특성 덕분에 힘이 모자라다는 느낌은 그렇게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바닥까지 악셀을 밟았을 때 얘기입니다. 이제 악셀을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살짝 밟았을 때의 반응성이 이제 생각보다 빠르지 않아서, 이제 어떤 분은 이 차를 타보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뭐 한 국산 중형차, 2000cc 중형차 정도인데요?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공사 구간, 가포장 구간을 지날 때는 약간 살짝 통통통통통통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약간은 단단함이 가미된 서스펜션 세팅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이 빨라요. 그래서 조금만 돌려도 휙휙 돌아가는데, 또 이게 휠베이스가 길다 보니까 회전 반경이 큽니다. 회전 반경이 3m짜리니까요, 휠베이스가. 그러니까 회전 반경이 휠베이스 3m에 길이 5m짜리 차와 뭐 거의 다르지 않다고 봐야죠. 그런 점은 이제 와인딩 주행 때도 조금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뒤 바퀴 사이의 거리가 기니까 지금도 제가 운전하면서 약간 생경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와인딩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빗길이라서 페이스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자, 출발합니다. 첫 번째 범프 구간. 차가 약간 붕 뜨는 느낌은 있죠. 서스펜션 세팅이 완전 고급스럽지는 않다는 증거일 테지만요, 그래도 차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느낌은 계속 들었습니다. 네, 퉁탕 피칭이 있는데 한 번에 딱 잡아주는 거, 이런 부분도 괜찮고요. 네, 가속성은 뭐 충분하네요, 이 정도면. 그리고 이 차는 후륜구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너링 중반에서 엑셀링을 할 때도 네, 밀리지 않고 접지도 꽤 잘 확보를 하고 있네요. 물론 제가 지금 페이스가 정상적인 페이스는 아닙니다. 무서워서 못 달리겠어요. 두 번째 과속 방지턱, 풀 브레이킹. 네, 확실히 브레이킹 성능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이패드를 켰습니다. 브레이킹이 거의 회생제동을 최대화한 거죠. 아, 요러니까 브레이킹이 좋아지네요. 네. 회생제동을 최대화 하니까는 다소 좀 모자른 듯한 그 풋브레이크, 기계식 브레이크의 작동이 많이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야, 구름 속으로 들어가나요? 안정적이네. 상당히 안정적인 거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브레이킹 좋고요. 아, 이게 빗길이라 아쉽다. 이 차가 제가 저번에 단체 시승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핸들링이 약간 좀 아티피셜, 좀 인위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저속에서 그냥 자기가 혼자 막 가운데로 돌아오려는 그게 있었는데, 이게 스포츠 모드에서는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고속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고요. 그런데 제 취향에는 제 손맛에는 약간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인공적인 맛, 옛날 그걸 욕을 먹었죠. 뭐 현대 MDPS는 조이스틱 같다, 게임기 같다, 약간 그런 느낌도 들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차체 고동은 좋아요. 그리고 컨트롤할 만큼 정확하게 반응도 하고, 마치 LSD가 있는 리어휠 후륜구동 스포츠카처럼 꽤 반응을 잘합니다. 아, 여기서 좀 밟아야 되는데, 네, 뒤가 살살살살살살 돌려 그러네요. 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안개 지역이고 구름을 뚫고 지나가니까는 이제 페이스를 줄이겠습니다. 아, 과속 방지턱 넘을 때 참 좋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이빙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제가 요즘 야간 비행이라고 부르는 밤 운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 올 때 와이퍼 켜놓고 운전하는 수중 운전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냐? 네. 테스트를 마치고 날이 밝으니까 어느덧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하늘이 더웠나요? 노면은 젖어 있었지만 젖은 길에서 또 이 차에 좀 미천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상당히 좋네요. 저중심 설계라는 게 이렇게 차에 좋은 그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체를 보셨지만은요, EGMP, 특히 아이오닉 5에 들어간 이 EGMP 플랫폼은요, 아주 비싸게 만든 플랫폼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평범한 맥퍼슨 스트러트에 재료도 평범한 평철 접어가지고 만들었고, 로우암 같은 것도 후륜 로우암만 특이하게 통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었고, 뭐 서스펜션 지오메트리는 뭐 제가 눈으로 봐가지고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정하게 잘 맞췄겠죠. 후륜 구동차 전형적인 세팅을 볼 수 있었고요. 하부 소음 잘 막아져 있죠. 당연하죠. 배터리가 아래 깔려 있으니까요. 그 배터리가 또 무거운 배터리가 아래 깔려 있으면서 무게 중심을 낮추니까 서스펜션 세팅을 얼마나 잘했는지는 뭐 제가 감히 판단을 못 하겠지만은 좋게 세팅됐다고 충분히 느껴지네요. 운전이 편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전기차가 이렇게 운전 재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운전하면서 운전하면서 좀 가장 불편한 점, 그러니까 가장 거슬리는 점은요, 이렇게 평상시 저속 구간에서 노멀이나 에코 모드를 놨을 때 그 아티피셜한 느낌, 그냥 지 혼자 이렇게 핸들이 스티어링이 가운데로 돌아오려는 느낌, 그거 한 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스펜션 부드러우면서 단단하고 되나? 네, 부드러우면서 단단한 그 승차감을 그대로 겸비할 수 있고 조용하고 힘 충분합니다. 네. 1950kg에 217마력, 그 마력당 무게비를 따지면 그닥 아주 뭐 고성능은 아닙니다만, 일상 주행을 하면서 이렇게 살짝 와인딩 주행을 하기에도 뭐 차고 넘칩니다. 물론 이게 모자라면 사륜을 택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후륜구동의 그 눈길에 취약한 후륜구동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당연히 사륜구동으로 가셔야겠죠. 이 차는 가격이 5,6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풀옵션이니까는요. 그리고 거기 이제 후륜 4륜구동을 담으면 5,900만원이죠. 보조금 다 하면 서울시에서 한 4,600만원, 4,300에서 4,600만원에 살 수 있습니다. 탐나네요. 조금 무리를 하면 살 수 있는 차가 될 것 같거든요. 제 첫 시승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데일리로 들여서 이렇게 가끔 와인딩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겸비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차입니다. 1시간 반밖에 타보지 못했던 그 시승회 때의 느낌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차 아이오닉 5 시승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연비 체크, 아니 전기차니까 전비 체크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제가 지금 55.8km의 국도와 시내길 고속도로가 혼재된 도로를 주행을 했고요. 1시간 21분 동안 전비는 6.5km/kWh. 그러니까 이 차의 배터리 용량이 72.6kWh거든요. 그러니까는 대충 계산해 봐도 이 페이스로 달리면은 400km 이상 달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5가 생각보다 주행거리가 짧다고 또 욕을 좀 먹었죠. 그런데 뭐 요 정도면은 400km 이상 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는 실제 이렇게 타는데
크게 불편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이 주행거리가 또 짧아지는 게 전기차의 단점이기도 하죠. 하지만 주행거리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